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지만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연방정부 특별 공무원직을 떠난 일론 머스크가 오늘 고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민자 53만 명에게 부여된 임시 합법 신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박탈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LA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2대와 구조물 일부가 땅속으로 꺼졌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시애틀의 한인 여성 전용 스파에 대해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합의가 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양국이 제네바 합의를 통해 90일간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조성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네바 회담에서 양국이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는 데 합의했지만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약속했던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아직 재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설명은 다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각종 차별적 수출 통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의 차별적 제한을 중단할 것과 제네바 회담에서 달성한 합의를 함께 준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지적한 차별 조치에는 항공기 엔진, 반도체, 화학물질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은 물론 중국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100% 이상 초고율 관세는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상호 신뢰와 소통 채널 부족으로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LA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무역 적자가 전달 대비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인권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미국의 수출은 60억 달러 이상 증가한 반면 수입은 680억 달러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 같은 무역 적자 축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로 분석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국제 주문을 중단하면서 수입이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소매업체들의 재고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지출과 인력 감축을 추진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오늘 백악관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이자 친구를 자처하며 정치 활동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부효율부 수장에서 물러나는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낭비적이고 낡은 연방정부 시스템을 바꿔놓았다며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More than 75,000 bureaucrats have voluntarily left their taxpayer-funded jobs to come out. Countless wasteful and unnecessary contracts have been terminated. 이어 이런 성과에도 터무니없는 비난과 공격을 감수했다며 머스크가 행정부를 떠나더라도 계속 정부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의 불화설을 불식시키려는 듯 머스크에게 황금 열쇠를 선물하며 변함없는 신임을 나타냈습니다. We have here a very special that I give to very special people. I have given it to some, but it goes to very special people. 머스크는 130일로 제한된 특별공무원 임기 규정에 따라 물러난다면서도 정부 효율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활동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And I'll continue to be visiting here and be a friend and advisor to the president. And I look forward to times being back in this amazing room.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항소법원이 상호관세 무효와 1심 판결을 효력 정지한 데 대해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환영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관세 부과권이 없다면 미국은 경제적, 국가적으로 파괴될 거라며 관세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민자 53만여 명에게 부여된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박탈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CHNB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인도적 임시 체류 허가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CHNB 프로그램은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안전의 위협을 겪는 해당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내 후원자를 신청하면 2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생긴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임시체류 프로그램 종료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추방 방침은 불법이라고 판시했지만 대법원이 오늘 추방을 허용하면서 해당 이민자들은 즉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분 박탈 조치를 하며 규탄했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LA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2대와 구조물 일부가 땅속으로 꺼졌습니다. 조사 결과 집안을 제대로 받치지 않은 부실 공사가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물 틈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던 트럭 한 대가 집안이 무너지며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옆 건물의 벽면은 깊게 갈라졌고 울타리와 도로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LA 북서쪽 벤투라 지역의 아파트 공사 현장.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지름 25피트, 약 7.6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트럭 2대와 구조물 일부가 매몰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It was just a very loud and all of a sudden crash. We live right next to a train station, so initially I thought it was something like that. I see both of the cars rolling down. I see this giant sinkhole just all crumbling down. And I'm like, oh my gosh, how could this happen? 이 싱크홀은 공사 시작 단 일주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집안을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부실 시공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 우물이 발견됐지만 물을 퍼내는 데만 집중했고 집안 붕괴에 대한 보강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현재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장을 전면 통제하고 임시 안전 조치 등을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무리한 개발과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합니다. As you know, California continues to talk about a housing crisis, how much is too big and how dense and then how much parking is required. 벤투라시는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향후 건축 허가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설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시애틀의 한인 여성 전용 스파 올림퍼스 스파에 대해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2대1 판결로 원심을 유지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올림퍼스 스파는 이용객들이 누드 상태로 목욕하는 특성상 아동을 포함한 여성 고객의 보호를 이유로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제한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헤이븐 윌비치는 입장을 거부당한 뒤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를 통해 스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인 케네스리 판사는 이번 판결로 오히려 여성의 권리가 박탈됐다며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켈의 자산 기준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주지사실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개인의 자산이 $2,000, 부부는 $3,000를 초과할 경우 메디켈 혜택을 중단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주택과 차량 한 대는 제외되지만 그 외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보험 등은 모두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주지사실은 자산 기준이 폐지된 지난해 예상을 훨씬 넘는 11만 5천 명의 시니어와 장애인이 메디켈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약 9,400억 달러, 내년엔 5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와 장애인 권리단체들은 지난 1989년 기준에 맞춘 2,000달러 자산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수만 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교사와 카운슬러 등 3천여 명의 교육 관계자가 대량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해고된 곳은 캘리포니아 남부 센타아나 교육구로 26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 측은 교사 등의 해고가 등록 학생 수 감소와 연방정부 지원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교사협회의 데이빗 골드버그 회장은 일부 교육구가 수백만 달러의 예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행정직 임금은 인상하면서도 정작 교사는 해고하고 있다며 각 지역 교사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네, 캐나다 전역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되며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는 현재까지 17,000명 이상이 대피했고 30만 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특히 버드리버와 보드 지역의 산불은 여전히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엘버타주에서도 산불이 번지면서 치페비언 호수와 레더스 크릭 등 여러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연기는 미국 중서부와 동부 지역까지 확산돼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당국은 고온과 강풍으로 인해 산불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간 산불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서포 카운티에서 남성 2명이 쓰레기통 안에서 잠을 자다 이 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쇼핑센터 인근 쓰레기통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쓰레기 트럭의 내용물이 비워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쓰레기 트럭이 인근 중학교에 도착했을 때 한 청소원이 차량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남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른 1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이틀 동안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가장 높았고 대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된 6.3 대선의 사전투표 투표율이 34.74%를 기록했습니다. 첫째 날인 어제는 19.58%였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낮은 15.16%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3년 전 20대 대선보다는 2.19%포인트 낮았고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보단 8.68%포인트 높았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평일에 휴일이 잘 없고 바빴다 보니까 평일 좀 쉬고 싶어서 사전투표하게 됐습니다. 투표 날에 맞춰가지고 저희 아빠 기일이어가지고요. 저희가 먼저 선거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사전투표에 참여하게 됐어요. 지역별로는 전남이 56.5%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는 25.63%로 가장 낮았고 부산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서울은 34.28%였습니다. 시민들은 높은 사전투표 열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좀 미리 해가지고 좀 뭔가 보여주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선거에서 전국의 사전투표율은 본투표율과 비슷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도입 10년이 넘어 제도가 정착된 게 주된 이유로 풀이되는데 2022년 대선에선 전체 투표자의 48%, 같은 해 지방선거에선 41%, 지난해 총선에선 47%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이 없도록 이번 대선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그제 서울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공식 사과했는데 어제는 투표함에서 작년 총선 당시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신용혜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 투표용지와 갈색 회송용 봉투를 손에 든 시민들이 줄줄이 투표소 밖으로 나옵니다. 투표용지로 부채질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관외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본인 확인은 거쳤지만 바로 기표소로 들어가지 못하자 투표용지를 든 채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투표용지 받는 줄 하나, 투표하러 들어가는 줄 하나 이렇게 줄이 두 줄이었고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근처 식당에 들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솔직히 중간에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밥 먹으러 가도 몰랐어요. 선관위는 제공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가 서로 일치해 투표지 반출은 없었다면서도 관리 부실로 혼선을 빚게 했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유권자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은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김포와 부천의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지난해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각각 한 장씩 발견된 겁니다. 선관위는 총선 개표 당시 해당 용지들이 누락된 걸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건물에 침입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전 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서울 구로구 선관위 건물에 침입했던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검거됐고 경기 수원에선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 건물로 들어가려던 60대 남성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경기 평택과 충북 청주 그리고 세종 등을 방문합니다. 어제는 강원도를 찾아 경제를 잘하는 건 민주당이라며 계엄 세력을 압도적으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가짜 보수 극우 집단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우리 경제를 망쳤다면서 진짜 경제를 잘하는 건 민주당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경제는 보수당입니까? 경제는 민주당처럼 합리적 중도, 합리적인 정치 세력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은 곧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귀환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심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의 상황 정치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 그들에게 압도적 심판을 가하는 것, 이게 바로 대선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후보는 또 국회의 지난 12.3 비상계엄의 해제 의결 과정에 국민의힘이 조직적 방해를 했단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정치인도 책임이 있다면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실제로는 계엄 해제를 방해했죠. 국민의힘 지도부의 내란 행위 주요 종사 의심이 든다. 이 후보는 강원에 이어 충북 충주를 찾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강원과 충북 지역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던 곳으로 선거운동 막바지 표심 공략에 나선 겁니다. 이 후보는 내일은 경기도 평택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 세종, 대전을 차례로 돌면서 중원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를 살리려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승훈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아침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기지사로 일할 때 글로벌 기업의 생산 기지를 유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합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경기도 여주 유세에선 이재명 후보 가족을 거론하면서 이런 공세도 폈습니다. 자기 가족들끼리 우선에 사이가 좋아야 무슨 국민 통합을 하든지 국민 화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 후보는 오늘 하루 경기 동남부와 충북, 강원 지역을 돌았는데 유세의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규제를 혁파해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일자리 중심 성장론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이름 영문 이니셜을 딴 이른바 MS 노믹스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단 하나, 바로 일자리 중심 성장입니다.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드리는 MS 노믹스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오는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잠재 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자신을 국민의 종이자 머슴이라고 자세를 낮춘 김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이 끝나는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집에 가지 않고 전국을 도는 논스톱 외박 유세를 펼칩니다. 김 후보는 내일 강원 속초와 강릉, 경북 포항과 경주를 방문해 선거 막바지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최근 TV토론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며 당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늘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사흘 전 TV 토론에서의 여성 신체 폭력 표현을 사과한 건데 비판 여론 확산에 따른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 표현이 과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지금 이틀 연속으로 얘기해왔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자신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 맞섰습니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서울 대학가 등을 돌며 청년층 공략을 이어갔는데 기후동행 카드를 자신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이 후보를 향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전력 생산의 절반 정도를 석유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체 발전소를 짓는 데 열심인데요. 한국 발전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도시 담맘을 출발해 차로 1시간 50분가량 사막을 달리자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발전소가 나타납니다. 지난 2012년 한국전력이 수주한 자프라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 지역인 이곳 자프라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는 올해 10월에 준공됩니다. 1km 떨어진 곳에선 사업비 140조 원에 달하는 셰일가스 플랜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플랜트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증기를 20년간 공급할 예정입니다. 매출은 총 20년간 총 11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업 계약에 따라서 20년 후에도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넘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력 생산의 절반을 석유 화력 발전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고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다는 구상에 따라 향후 수소 발전 설비로 전환할 수 있는 가스 복합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도 리야드에서 북동쪽으로 약 85km 떨어진 이곳 루마에도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또 25년간 운영하며 전기까지 판매할 가스복합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수주한 해외 발전소 사업을 보면 전력 규모 기준으로 중동 지역이 98%를 차지합니다. 에너지 정책 변화에 네옴시티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늘며 발전 기업들에게 가장 뜨거운 시장이 된 겁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발주처가 무상으로 사업 부지나 용수를 제공을 하고 장기적인 전기 전력 판매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등 우리 발전 기업들은 원전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망,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중동 지역 에너지 사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한 주택가에서 거대한 코끼리 물범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이 남방 코끼리 물범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물범종으로 남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주민들은 이 물범에게 고든 또는 고디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약 9시간에 걸쳐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해 내일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시 전역에서 청소와 미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해 내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LA시 전역에서 청소와 미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샤인 LA 봉사의 날로 불리는 이번 행사는 한인타운과 샌퍼난도밸리, 샌페드로 등 지역에서 많은 자원봉사들이 참여해 쓰레기 줍기와 나무 심기, 낙서 제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캐런 베스 시장과 스티브 강 공공사업위원회 의장,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화랑 등 5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글렌데일시가 내일 차 없는 거리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우스 글렌데일 애비뉴의 1.3마일 구간에서 진행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거리 곳곳에는 음식 부스와 로컬 상점들이 운영되며 후보고등학교 말칭밴드와 재즈밴드, 마리아치 연주 등 다양한 공연도 열립니다. 오는 6월 28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제23회 세계 한국 국악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파인플라자 그랜드 볼룸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이번 대회는 판소리와 풍물, 기악, 한국무용 부문으로 나뉘며 전체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1,000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22일까지며 미주 한국국악진흥회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초청된 부여 충남 국악단 33명이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비영리단체 전미 아시아태평양 정치공무협회가 선정한 미국의 40세 미만 정치 공공 정책 분야 엘리트 40명에 한인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협회는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홍보담당 부국장의 황진욱 씨와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대의원을 지낸 장성관 컨설턴트, 영김 연방하원의원 입법담당 보좌관 샤인 리 씨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납세자들은 다음 주 초부터 최대 $500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주정부는 세수잉여금 가운데 $10억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됐다며 개인 납세자에게는 $250, 부부 공동 세금 보고자는 $500를 은행으로 바로 디파짓하거나 수표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5월 30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